네. 박혜수 씨는 강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쫓는 에이스 형사 강태주 역을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자님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목소리 박혜수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OST를 직접 불렀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인사 좋습니다. 네, 손인사 정면도 그리고 왼쪽도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열혈 형사 강태주의 열혈 눈빛, 뜨거운 눈빛 한번 보내주시죠. 아, 이 음악과 공기, 온도, 습도 그리고 표정까지 완벽합니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혜수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자, 이준 씨는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한 엘리트 검사 차시영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시선 천천히 중앙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른쪽,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차시영의 냉철한 눈빛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바로 장르물이 됩니다. 네.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십시오. 네, 이희준 씨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오늘도 역시 걸크러쉬 뿜뿜하며 너무 멋진 곽선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죠. 곽선영 씨는 강성일보 기자이자 강태주의 절친 서지원 역을 맡았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지원 캐릭터를 좀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걸크러쉬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영씨?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봐도 멋진 멋붐. 네, 곽선영씨입니다. 네, 곽선영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장르물 최적화 조합이 완성이 됐죠. 두 분이 함께 완성할 현관 공조수사극 허수아비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자, 기자님들 이제 목소리가 곽선영 씨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OST를 함께 해주셨고요. 정면을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일부러 막 키도 맞추시고 얼굴도 맞추신 거예요? 완벽합니다. 네. 자, 찐친 케미부터 볼까요? 왼쪽입니다. 우리는 찐친이다. 왼쪽부터. 네. 정면. 조금 있으면 하트 나오겠어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말 나온 김에 하트 한번 가시죠. 두 분. 찐친 케미로. 네. 왼쪽입니다. 시선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진짜 웃는 인매 닮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 자, 이제 현관으로 갑니다. 현관 케미. 예,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자, 왼쪽입니다. 몸을 살짝 왼쪽으로 보일 수 있게. 좋죠? 좋아요. 정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무슨 화보 같아요. 두 분 너무 멋져요. 예. 자, 두 분 계시는 자리에 곽선영 씨를 모십니다. 정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네, 손인사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분 극중 범인을 향해서 경고의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잡겠다, 우리가 잡겠다, 경고. 왼쪽부터 경고 갑니다. 정면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지금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경고를 할 수 있는 오른쪽. 자, 세 분 이제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자, 허수아비 파이팅! 아, 좋습니다. 네. 정말 OST 분위기와 안 어울리는 파이팅이었는데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왼쪽입니다. 왼쪽부터 파이팅 갑니다. 정면. 아, 곽선영 씨 근데 노래 정말 잘하네요. 오른쪽입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동시에 파이팅 외쳐보겠습니다. 허수아비 파이팅.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셨던 곳으로 박혜수 씨와 이희준 씨, 곽선영 씨, 그리고 박준호 감독님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혜수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A 허수아비 강태주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배우 박혜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찾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주 역의 박혜수입니다. 아, 박혜수 씨. 네, 반갑습니다. 자, 이희준 씨. 네, 안녕하세요. 차시영 역할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곽선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 서지원 역할을 맡은 곽선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준호 감독님. 네, 연출 맡은 박준우 감독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믿고 보는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허수아비인데요. 자, 먼저 우리 박준호 감독님께 이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요?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독님? 제가 연출 감독으로서 오랜 꿈이 있었는데 범죄 사건으로 어떤 한국 사회의 특정 시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시대 사람들이나 그 시대의 공기와 또 우리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그 오랜 꿈을 이루어주게 된 작품이 허수아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도 진범이 잡혔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드라마 하면서 가상의 이제 공간으로 강성이라는 마을을 창조를 했었는데 80년대 중후반에 수도권 농촌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연쇄 살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고 그 당시 범인은 왜 잡히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특히나 우리 주인공들 태주와 시영이라는 그 당시에 형사와 검사가 원래는 친구였는데 악연으로 원수 같은 이 두 친구가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같이 공조하면서 나중에는 30년이 지난 뒤까지도 두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 시대 사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 특히나 서지원이라는 기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30년 동안 이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고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추적하는 진실 추적극이기도 합니다.
네, 와,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데요. 워낙 박준호 감독님께서 또 전작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섬세한 연출력,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런 감독님도 꼭 해보고 싶었던 연출, 작품이었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강태주 어떤 인물입니까? 강태주란 역할은 형사 역할입니다. 강성에서 나고 자랐고, 완벽한 정의감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신, 짱돌 같은 인물입니다. 어떤 사건을 잡으면,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또 부딪히고 깨지는 그런 역할이고, 완벽한 형사도 아니고 완벽한 사람도 아니어서 계속해서 애쓰고 또 오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만나고 그걸 부단히 깨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사이면서 아직 완벽하지 않은 그런 인간입니다. 네, 완벽하지 않지만 정말 집념이 있는 형사 돌아왔습니다. 다시 형사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준 씨, 차시영 어떤 인물입니까? 차시영은 검사이고요. 이 마을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허구의 인물이지만 또 이 마을에서 함께 나고 자란 형사와 검사 캐릭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관계가 정말 치밀하고 복잡하게 잘 짜여져 있는데 저희가 어린 시절에 우리끼리 갖고 있는 관계와 추억도 있고 현재 이 사건을 만나면서 저희가 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지의 관계도 있고 그 치밀한 관계 설정이 전 너무 매력적이었고 네, 그런 과정 속에 아주 욕망 가득한 검사 차시영입니다. 두 분이 악연인데 공조를 합니다. 그 관계성이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자, 곽선영 씨, 네. 서지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제가 맡은 서지원이라는 인물은 강성일보라는 지역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강태주의 현재로서는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 동창이고요. 어릴 적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기자로서 특종을 먼저 쫓고 사랑한다기보다는 조금 진실을 파헤치려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태주를 조금 도와주기도 하는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동료분들께서 많이 와 계시니까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기자라는 말을 하니까 좀 너무 쑥스러워서 인물 소개를 제대로 이따가 성심성의껏 네. 대답 부탁드립니다. 정의롭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정의롭고 진실을 쫓는 기자입니다. 저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지원 기자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할 텐데요. ENA 새 월화 드라마 허수아비에 대한 궁금증. 네, 왼쪽 뒤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연예 백승원이고요. 반갑습니다. 박혜주 씨, 이준 씨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악연 이후에 새로운 작품에서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셨잖아요. 이전 작품보다는 뭐 그 정도가 좀 덜해 보이지만 비슷한 혐관 관계인데 유사한 관계성이 있는 캐릭터를 함께 연기하신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현관으로 다시 만났는데,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키마이라라는 작품도 함께 하셨는데, 소감 좀 여쭤볼까요? 다시 만났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희준 선배님을 어려서부터 연기할 때 무대에서부터 봐왔고 자랐고 그리고 또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무대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고 작품에서 만났을 때도 너무나 제가 감사하게 작품에 임할 수 있게 역할만으로 만날 수 있었는데 악연에서 만났을 때보다 사실 허수아비에서 만났을 때가 훨씬 더 역할적으로 그리고 인물적으로 많이 진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 안에서 이 연쇄살인을 쫓는 과정 속에서 그만큼의 큰 개인적인 갈등을 겪을 때에 둘의 관계가 굉장히 아픔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번에 사실 허수아비를 하면서는 현장에서 더 많은 얘기와 더 많은 캐릭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연습과 이런 것들을 많이 거치면서 이제서야 다시 한번 이희준 형님과
저희들의 케미를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말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초전이었군요, 그러면. 네. 자, 이희준 씨. 네, 한 20여 년 전부터 연극 무대에서부터 우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해수의 무대 공연을 보고 늘 저도 동료 배우지만 또 팬으로서도 너무 좋아했고, 그런 관계를 이어오다가 또 이제 이렇게 매체에서 드라마,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해수는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동료 배우기도 하고, 또 배우로서 너무 존경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사실 촬영이 없고 이 드라마를 함께 하지 않아도 쉴 때 전화해서 같이 뭐 연기 얘기도 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맥주 마시면서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하지 않게 둘이서 노는 친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건 훨씬 더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현장에서도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의 또 이 친한 케미 덕분에 저희 둘이 뭐 리허설을 하거나 할 때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재밌게 많이 연습을 해서 그 결과물이 아마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 세 번째 만났다고 하지만 해수 배우랑 한 6, 70살까지 늙어가면서 계속 같이 연기를 하면 그 벤 애플렉과 맷 데이먼처럼 내가 한국의 누굽니까? 벤 쪽이에요? 예? 맥 쪽이에요? 뭐 아무거나 아무나. 네. 네. 실제로 너무나 찐친인데 현관으로 만났잖아요. 어떻게 좀 더 연기하는 재미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려웠나요?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훨씬 더 재밌었다. 이제 꼭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저희가 되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게 짧은 시간에 골든타임에 찍어야 되는 씬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제 차에 있을 때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카니발에서 똑똑똑 하면은 연습 좀 하자 이러면서 제 차에서 연습하고 형님 차에서 연습하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여러 가지 저희들 둘 사이에서의 NG들이 현장에서 그 시간대에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걸 느끼면서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도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저희 감독님께서 정말 그 신속 정확하게 빨리 찍기로 유명하신 네. 분이셔서 소문났죠? 예. 현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그 여유 있게 막 리허설을 많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해와야죠. 네, 그래서 너무 좋게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잘 얘기했지. 틈만 나면 저희 둘은 이렇게 연습을 해요. 서로 차에 가서 연습하고, 야 이건 내일 모레 찍을 건데 대사 4부 찍고 있는데 7부에 그 대사가 뭐였지? 그거 해보고, 또 중간중간에 찍다가 카메라 옮기고 조명 옮기는 사이에 야 그때 그 내일 모레 찍을 그 씬은 좀 어렵던데 우리 그 대사 기억나냐? 이렇게 또 막 해보고. 근데 그 모든 것은 저희 둘이 친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쵸, 맞아요. 예. 어떤 불편한 사람은 또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나는 카니발 문 잠그죠. 없는 척하지. 예, 없는 척하지. 저 이희준 온다, 이희준 온다. 없다 그래? 뭐 이러죠. 예. 근데 해수가 제가 언제든 이렇게 해도 형 같이 해보자고 하고, 또 해수 배우도 저한테 형 이거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시간들이 정말 재밌는 놀이처럼 너무 좋네요. 듣기만 해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의 벤해수, 맥희준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맥희준이 좀 맥바지네요. 약간 맥희준. 그러면은 벤희준 해드려요. 벤희준. 예, 벤희준, 예. 예. 벤희준. 예. 맥해수. 맥해수. 예. 맥이 어디에 붙어도 좀 그렇네요. 자, 우리 곽선영 씨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이런 케미, 날아다니는 케미는 촬영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옆에서 보셨을 때도 그 에너지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케미. 이 두 분의 케미요. 네. 사실 너무 부러웠고요. 나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나도 이런 동료랑 같이 하면 정말 재미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부러웠고, 뭘 미안한 표정은 짓지 말아요. 아니, 내가 있었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하네. 뭐라고요? 제가 옆에서 얼마나 웃겨줬는데. 아이, 그걸 또 떠나서. 찐텐 났어요, 지금. 예. 아이, 그것보다는 이 둘이 그만큼, 선배님들 두 분이 그만큼 이제 그게 몰입하는 순간에도 너무나 뜨겁고,
이게 롤이 돌지 않을 때도 연습할 때도 너무나 뜨겁고 이 연기로는 보여질 수 없는 것까지 보여질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럽다는 얘기였고요. 뭘 서운해하지 말아요. 근데- 너무 행복했죠. 사실 저는 이 두 분과 같은 작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단 말이죠. 저한테는 너무나 높은 선배님들이었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한 번도 못 만나봤던 선배님들을 드디어 제가 허수아비 유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선영 배우가 진짜 선배 같지 않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뜨거운 여름에 해남에서 거의 촬영을,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리 덥고 아무리 그 여건이 좀 어려워져도 선영 배우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아이고, 긍정적이죠. 고생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희가 너무 그게 그런 어떤 큰 누나 같은 그 에너지가 너무 에너지가 좋잖아요. 에너지가 분위기가. 평화롭고 예. 그리고 따뜻하고 건강한. 맞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저희가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오기를 바랬던 적도 많았고. 기다렸던. 제 개인적인 역할 자체가 굉장히 멘토 같은 저희 정신적 멘토가 서지원 네, 서지원이 역할이라 그쵸. 뒤통수도 많이 맞아야 되고 해서. 지원이랑 태주가 워낙 또 절친 캐릭터인데, 자, 지금 사실 케미 얘기만 해도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찐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세 분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더팩트 강신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곽선영 배우께 두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 작품에서 경찰들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수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용감한 형사들에서 많은 경찰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순서상으로는 허수아비 촬영을 먼저 했을 것 같은데 허수아비 촬영이 용감한 형사들 녹화에 도움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ENA에서 좀 성적이 좋으신데 이번 허수아비도 좀 기대해도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용감한 형사들 녹화에 좀 도움이 됐나요? 허수아비 촬영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수아비 촬영이 끝나고 나서 용감한 형사들을 들어가게 돼서 오히려 시대도 좀 다르기 때문에 허수아비의 도움보다는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다른 드라마에서 제가 왜 말을 못해? 크래시2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ENA니까요. 오히려 거기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상대로 뭔가 네가 증거를 가져왔어 고마워 라고는 대사가 있었다면 형사님들은 오히려 되게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능글능글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힌트를 좀 얻어서 오히려 좀 도움을 허수아비보다는 크래시2에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ENA에서 성적이 좋았죠. 좋은 건 사실 박준호 감독님 덕이 크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허수아비는 정말 잘 될 것 같거든요. 감이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촬영을 또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는 참혹한 사건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성적은 일단 감독님의 전작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범 크래시가 예. 크래시. 네. ENA 역대 2위를 네. 했거든요. 역대 2위 네, 였습니다. 시청률. 네.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네요, 박준우 감독님. 박준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준우뿐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좀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즐겁게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해서 애정이 많아서 이런 기대감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을수록 사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봅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박혜수 씨랑 감독님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박혜수 씨는 형사 역할이라 이게 이 유명한 사건이라 살인의 추억 송강호 씨 떠올리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은지 궁금하고 또 박혜수 씨만의 형사 캐릭터는 어떤 차별점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요, 이게 범인이 밝혀진 이후에 나온 작품이라 범인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범인 캐스팅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범인을 의도적으로 숨겨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 감독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범인 캐스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과 그리고 나오는지. 저희 작품의 특징이 맨 첫 씬과 맨 마지막 씬에 범인이 나옵니다. 2019년도에 실제 이춘재가 이제 특정이 되고 교도소에서 잡혔었는데, 특정이 됐었는데, 우리 주인공 태주가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에 그 범인과 마주하는 내용이 첫 장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구성이 돼 있어서 매회 범인이 첫 장면과 마지막에 나오고요. 캐스팅에 있어서는 약간 선악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캐스팅을 했었고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되니까요. 네.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매회 등장을 이제 하다 보니 본편 88년도에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범인은 누굴까, 그걸 좀 흥미롭게 봐주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 이게 지금 범인 찾기가 태주, 시영, 지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박혜수 씨, 아무래도 이제 또 알려진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작품이 있었다 보니까 송강호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부담은 없으신지? 그렇게 사실 이 작품의 소재가 이준재 연쇄살인 사건의 살인의 추억은 이제 범인이 잡히기 전이었고, 저희 작품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끌고 가는 거라 캐릭터에 대해서 뭐 겹치거나 인물의 성향이나 성격이 이렇게 겹치지는 않는데, 당연히 제 머릿속에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명작이었고, 그리고 선배님을 그 작품으로 많이 공부도 했었고, 또 감독님과도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꼭 송강호 선배님이 아닌 또 다른 역할 선생님들까지도 다 같이 고려하면서 좀 공부를 했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도 보면서 공부를 했고, 부담이 되기보다는 그냥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가 어떤 한 형사의 캐릭터를 한다 해도 그 시대에 또 어떤 형사였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파고들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전혀 갖기보다는 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 강태주라는 인물은 일반 형사들이 모두 갖고 있는 정의감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강태주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썼던 일기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것들을 봤을 때는 정말 짱돌 같은 친구구나. 그게 근데 굉장히 강하다는 인물은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대신 부서질지언정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이런 어른이 존재하나? 이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라고까지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고 좀 답답하고 고구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인물의 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부서져도 일어나서 어딘가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좀 존귀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 굉장히 통쾌하게 잡아내지 않는 인물이어서 더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고, 강태주란 인물은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주변에서 주변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 조금씩 어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인물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혜수 씨가 갖고 있는 강태주에 대한 생각이 또 다른 형사의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대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똑같은 건 아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예. 그리고 범인한테 했던 게 아니라 태주가 이제 인사말처럼 밥은 먹었고 뭐 이렇게, 그걸 2019년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밥은 먹었니? 라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이번은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스포츠월드 지동현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중에서는 박혜수 배우님 좀 대표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라마 소재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살인사건이잖아요. 이미 여러 번 대중매체에서 다뤄온 사건이긴 하지만 좀 허수아비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거든요. 좀 법인이 잡히고 나서는 또 첫 작품이기 때문에,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 실화 소재를 드라마로 다룬다고 했을 때 또 배우로서 좀 연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지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하려고 했던 지점이 있다면 뭐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지점은 어떤 지점인지 박혜수 씨? 저희가 이 작품을 들어갈 때 먼저 대본을 봤을 때부터 너무 뜨거웠고, 이게 아시다시피 너무 참혹하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인물들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님 사무실에서 선영 배우 그리고 저 다른 배우들 희준이 형님과 함께 리딩을 한 날, 희준이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배우들한테도, 우리끼리 배우들한테도. 이게 우리가 많은 캐릭터들을 배우하면서 많이 만나거든요. 많이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써서 좀 구축도 해보는데, 이 작품만은 조금 우리 진짜로 고민해봐야겠다. 척하면은 들키겠다. 라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의 뭐 안위나 저희가 어떤 연기력을 보여주는 거에서 지나가는 문제거든요. 이건 실제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그리고 유족들, 유가족 분들도 계셨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진지하고 부담을 느끼고 두렵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인물을 좀 표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배우만이 아닌 그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 모두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했다라고 크게 자부심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하신 이희준 씨도 사실 이 작품에 임하면서 이제 고민이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혜수 배우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척하는 연기는 하지 말자, 이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박선영 씨는 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여쭤볼까요? 사실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또 감독님께 전에 들은 바로는 이제 실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다 상의와 합의를 거쳐서 또 허락을 다 받은 상황에서 촬영에 임한다고 전에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전체가 다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고, 허구의 인물들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제가 어떤 드라마적인 소재로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 5년 전에 이 사건 관련자 한 2분 정도를 우연찮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잘못 알려져 있다. 너무 미스터리한 사건으로서 범인이 누구였냐라고 이춘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나 대중들은 관심을 가졌는데, 실은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다. 이 사건을 다른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건 관련자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처음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왜 그 당시에 이춘재를 놓쳤을까, 그리고 왜 30년 동안 이게 미궁 속에 빠진 사건이 됐을까라는 점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었고,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너무나 훌륭한 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이 있어서 그 작품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그리고 더 이게 실화 기반인데, 그럼 저한테 작품을 하라고 하셨던 그분들의 의도와 또 그분들의 취지에 내가 작품을 하다가 어긋나면 어떡하나, 그런 것들을 우리 작가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또 같이 또 기획을 참여해 주시고 했던 우리 스튜디오 진입분들하고도 꼼꼼히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 작품을 네, 촬영하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감독님과 작가님으로 배우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단 그 배우님들 보면 박혜수 배우님이나 이희준 배우님 보면 일단 남자시고 좀 센 이미지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도 뭐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감독님께서 이 두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신 이유나 어떤 의도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품 자체가 조금 어두운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떤 면에서 좀 조심한 게 있으셨고 어떤 메시지가 담으셨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자, 굉장히 그 다양한 작품에서 태토태토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배우분들인데 캐스팅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감독님? 저는 일단 태주는 굉장히 남성성이 센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겉으로는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인물이긴 한데 그 내면은 또 한없이 또 굉장히 부드러운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박혜수 배우가 그 양쪽 다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혜수 배우를 캐스팅했었고요. 이희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한 이 남성성도 있고 또 뭐 다른 영화들 보면 엄청 재밌고 웃긴 캐릭터 잘 하세요. 부드럽고 여성적인 거. 근데 박혜수 배우랑은 다르게 이희준 배우는 이 선악이 좀 공존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악역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바른 남자, 또 착한 아들, 모험적인 어떤 엘리트 이런 것들을 둘 다를 표현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남들한테는 거칠고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양가성이 있어서 그래서 두 분을 캐스팅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캐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캐스팅 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사실 둘 사이가 아주 친한지는 몰랐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회사고 또 오랜 친하고. 네 그런 거라서 하고 나서도 너무 만족스러웠고 운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선영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도 여쭤볼까요? 저는 박선영 배우의 그냥 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박근영 배우분이 혹시나 쉴까 싶어서 작품을 계속 하신다고. 제가 사실 그래서 네. 놀기 싫어서 네, 쉬고 싶지 않다. 감독님을 좀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워낙 또 전작 크래쉬에서 너무 좋은 또 호흡을 맞추셨기 때문에 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다 보니까 네, 이 어두운 부분들을 좀 연출에 있어서 표현해야 될 때가 많았을 텐데 뭐 전작들에서 워낙 연출 장인인 건 알고 있지만 이번 허수아비만의 좀 연출 포인트, 메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그 연출자로서 저는 그 시대가 굉장히 폭력적인 시대라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이게 남성성이 압도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나이로 비춰보면 제가 그때 국민학생, 초등학생 때였는데 저도 겪었고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범인에게도 그게 있고 또 우리 주인공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성이 지배하던 사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곽선영 배우나 어떤 여성성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가 아닌가. 또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엄청 활발하게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군부 정권 독재 시절에 맞부딪히면 서로가 서로 그런 기운들이 더 세지 않은 남성성이나 가부장적인 폭력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을 잘 해보고자 우리 캐릭터한테 그게 태주든 시영이든 근본적으로 그 굴레 안에 갇혀져 있는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좀 표현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연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여성 캐릭터들도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치이는 모습들을 좀 자연스레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그렇다고 이 드라마의 어떤 균형감을 위해서 좀 과하게 뭐 코믹하거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작품에 이제 유승목 선배님이나 백현진 선배님이나 또 다른 이제 또 조연 배우들이 또 다른 시각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경찰서 반장님은 이랬지, 아버지는 이랬지, 이런 느낌들의 어떤 캐릭터를 잘 살려주셔서 너무 무거운 어떤 강력 사건 에피소드뿐만 보이는 게 아니라 30년 전, 40년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되돌아볼 수 있고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촬영하다가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일단 제가 그 4부 정도의 대본을 보고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4부까지만 해도 사이가 안 좋았던, 어릴 때 사이가 안 좋았던 이 두 친구가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잡아보자라는 게 4부까지였어요. 전 당연히 이 이후는 보통 드라마들처럼 둘이 힘을 합쳐서 멋지게 해나가는 어떤 그런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정말 앞에 대본들이 훌륭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전혀 다르게 또 흘러가더라고요. 둘이 또 범인도 못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태도와, 그리고 감독님께서 인터뷰하신 것들을 봤을 때 단순히 이 범인을 잡는 이야기보다 그 사건과 함께 3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 시간들을 담고 싶었다라고 하셔서 그게 되게 감동이었고, 촬영하는 순간에 한 1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이야기를 조금 바꾸면 좀 더 장르적이고 좀 더 스릴러답고 좀 더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선택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셨고, 근데 감독님께서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겠다. 나는 원래 이걸 하고 싶었던 의도는 그 사람들과 그 시간들, 그 위로 애도의 시간도 같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했다. 그래서 난 이런 쪽으로 가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되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자,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에 워낙 진정성 있게 이 작품에 임하는 마음과 또 메시지에 대해서 너무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만나볼 수 있는 허수아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인사하기에 앞서서 네 분께 이 작품을 꼭 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 드라마를 꼭 봐야 하는 이유,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혜수 씨부터. 우선 무엇보다 작품이 가진 무게감과 좀 뜨거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재밌게 또 추적해 나갈 수 있는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또 많이 얘기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준 씨.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들이 이 연기 캐릭터를 임할 때 그런 척하는 연기, 아픈 척하는 연기, 심각한 척하는 연기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눴었고,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임하는 자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들의 드라마도 재미있겠지만 배우들의 연기 향연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기 향연 진짜 너무 기대돼요. 곽선영 씨. 네. 저희들과 같이 범인이 누군지를 같이 찾아보는 재미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몰랐던
어떤 억울한 사람들과 그 억울함을 줬던 사람들, 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분노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저희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준호 감독님. 물론 실화를 다루고 있고 또 종반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또 어떤 감동이나 메시지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실제 범인은 누구였을까? 범죄 스릴러로서 편하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잊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작이 탄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허수아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끝인사를 박준호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마지막 인사. 저희가 88년을 구현하기 위해서 세트 없이 올 로케이션으로 해남부터 작년에 서천, 장흥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산천과 논밭들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선영 씨.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 그때 그 시절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경험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이거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라는 표현을 과연 써야 될지 살짝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같이 추적하며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 씨. 네,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처음에 기획하셨던 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정말 공을 들여서 제작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 씨. 우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저희 기자님 찾아와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뜨겁게 준비했었고 이 작품을 하면서 좋은 감독님과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과 그리고 좋아하는 스태프분들과 작품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떤 좋은 캐릭터로 또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배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평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ENA 새 월화 드라마 허수아비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예, 오는 4월 20일 월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허수아비는요, ENA에서 첫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지니 TV와 티빙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허수아비 제작 발표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곽선영 씨의 노래인가요? 아닙니까? 곽선영 씨 아니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